자, 이항분포라는 게 나오는데 이 이항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디에서 봤죠? 1차 방정식 해고할 때 봤다고? 아니 그거 말고 이항 정리에서. 그래요. 제가 이미 계보도 얘기해 줬잖아요. 이항 정리와 독립시행의 확률과 이항 분포가 연결될 것이다 라고 이미 얘기했고요. 맞아요?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횟수라고 했어요. 그 횟수를 확률 변수로 삼는 확률 분포가 이항 분포입니다. 자, 정리해 보죠. 독립시행에서 일단 확률 정해야 되니까 어떤 시행에서 사건 이건 아무 이름이나 붙이는 거예요. 2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합시다. 그리고 N회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2가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습니다. 이때의 확률 분포를 이항 분포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독립시행 그리고 횟수, 이게 제일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때 확률 분포가 이항 분포다. 그러면 횟수를 구하는 확률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확률 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를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로도 한번 써볼게요. 이걸 확률 분포 표로 써보면 다음과 같아요. 점점점으로 처리할 거니까. 너무 많이 했네. 확률 변수 x, 그 다음에 px 0, 1, 2, 점점점 r 회일 수도 있고 점점점. 아까 맞았었네. 많이 한 줄 알았는데 맞겠네. n 그리고 개 1이겠죠. 자, 0일 확률 아시다시피 NC 0 곱하기 P의 0제곱, Q의 0제곱입니다. 물론 Q는 1-P고요. 예. 1회일 확률은 NC 1 곱하기 P의 1제곱, Q의 1제곱이죠. NC 2 곱하기 P의 2제곱, Q의 2제곱이고요. 얘는 NC R 곱하기 P의 R제곱, Q의 R제곱이고, 얘는 NC N 곱하기 P의 N제곱, Q의 0제곱이 되겠죠. 여기 잘못 써놨네. 다 잘못 써놨네. 여기가 n제곱이고 여기가 n-1제곱, 여기가 n-2제곱이죠. 여기도 n-1다 잘못 써놨네. 나도 같이 졸고 있군요. 예. 이렇게요. 단 p 플러스 q는 얼마다? 1이다. 그리고 이걸 확률 질량함수 쓰는 게 더 편한데 x는 r이라고 하면 nc r 곱하기 p r제곱 그리고 q의 n-r제곱 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이항 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입니다. 이항 분포는 영어로 binomial distribution이라고 해서 대문자 b를 사용해서 이항 분포임을 나타냅니다. 자, 이항 분포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밑에 보세요. 이항 분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행의 횟수와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거든요. 그래서 시행의 횟수와 확률을 표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보통은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확률 변수 x는 이항 분포 BNP를 따른다. 이거를 문제 풀 때마다 제가 앞에다 적는 건 졸라 귀찮은 일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거 어떻게 적을 거냐면 이건 수학적으로 약속된 기호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과 저의 약속이에요. 알겠죠? 자, 앞으로 이 문장을 어떻게 적을 거냐면 확률 변수 x 세미콜론 때리고 이렇게 적을 겁니다. 그러면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 BNP를 따르고 있다라고 제가 적은 겁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됐죠? 자, 이제 놀라운 사실은 이 이항 분포에서 평균이 누구냐? 평균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지? 평균 어떻게 계산해야 한다고 했어요? 확률 변수, 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다 곱해서. 이거 다 더해야 평균이 나왔잖아. 맞아, 안 맞아? 이걸 다 곱해서 더해보잖아? 그럼 놀랍게도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와요. 예? 이렇게 간단하게 나온다고요? 예. 그래서 이것만 알면 평균을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논란이 늘어요. 분산이 놀랍게도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에? 예, 외우는 거예요. 증명도 할 겁니다. 알겠죠? 하지만 증명 과정 보시면 그냥 외우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알겠죠? 다음 표준 편차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이걸 안 외우시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증명하는 과정이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증명 과정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열심히 외워야겠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평균까지는 그나마 할만하거든요. 근데 분산을 구하는 식은 진짜 할만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수학 문제로 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평균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원래 EX라는 놈은 무지성으로 NP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다 더하는 겁니다. 뭘 더하는 거냐면 확률 분포 내에서 확률 변수와 그 확률 변수를 취할 확률의 곱의 합입니다. 근데 얘가 독립시행의 확률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확률 질량함수를 이미 안다고 했어요. 그럼 이 시그마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알겠죠? 단 P 플러스 Q는 1입니다. 이것도 약속된 기호가 아니기 때문에 쓸 때마다 적어줘야 돼요. 1-P라고 쓰기가 귀찮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죠? 됐죠? 이걸 진짜 더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진짜 더하겠다는 얘기 잘 보셔야 돼요. 자, 일단 저 조합을 풀어냅니다.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합을 풀어내면 얘가 R팩, N-R팩, 그리고 N팩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요 R이 하나 곱혀져 있으니까 밑에 R이 하나 약분돼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PR제곱 Q에 N-R제곱.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죠? 다 이해되잖아. 맞지? 그 다음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사실 처음에 생각해낸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이걸 결론적으로 알고 있잖아. 이거라는 걸. 그렇죠? 그래서 NP를 요 앞으로 뽑아낼 거예요. R과 관련 없으니까 뽑아도 됩니다. 그러면 뽑아냈으니까 식을 조금 수정해야겠죠? N이 나갔으니까 여기는 N-1팩이 될 거고 여기 R-1 팩토리얼은 그대로고 여기 N-R 팩토리얼도 그대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P의 R-1제곱 Q의 N-R제곱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나? 맞지? 예. 그러면 여전히 이 NP를 앞에다 두고 저 식을 다음과 같이 다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 있죠? 이게 알고 보니 N-1C
R-1이다 이거죠.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 다음에 P의 R-1을 제곱 그대로 쓰고요. Q도 N-R 그대로 쓰는데 N-R을 N-1 R-1이라고 쓰셔도 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때 이 식에서 이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P 플러스 Q의 N-1제곱의 전개식입니다. 이항 정리에서 배웠잖아요. N-1C R-1 곱하기 맞잖아. 여기서 벌써 꼬이기 시작하죠. 그냥 외운다고? 그냥 외운다고? 자,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그마를 조금만 수정할게요. 예, 뭘 수정할 거냐면 여기 0 있죠. 안 고쳐 상관없어요. 수학적 문제 없어요. 알겠죠? 예. 여기 0을 1로 바꿀게요. 왜 바꿔도 되냐면 R이 0이면 더하나 마나 똑같기 때문에 그냥 1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해했죠? 그러면 이 뒤로 전부 다 여기가 1로 바뀌겠죠? 맞잖아. 예. 여기도 전부 다 1로 바뀌겠죠? 여기도 전부 다 1로 바뀔 겁니다. 그죠? 예. 어차피 0을 넣나 1을 넣나 상관없으니까 1로 바뀌었을 거 아니야. 맞지? 맞잖아 친구들아. 예. 이게 얘라는 사실을 알기가 좀 불편해요. 뭐 때문에 불편하냐면 한 번에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얘를 실제 식을 써볼게요. R에 2를 대입하면 N-1C 0입니다. 그리고 P의 0제곱, Q의 N-1제곱이에요. 두 번째 항을 써보면 N-1C 1 곱하기 P의 1제곱, Q의 N-2제곱이 되죠. 맞잖아. R에다 1 대입하는 거니까. R에다가 2 대입하는 거니까. 여기 잘못 썼네요. 막혔어요. 아니 2 대입하는 거니까. 맞잖아? 예.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마지막에 N-1C, N-1 그리고 P에 R에다가 N-1을 대입하는 거니까 나도 헷갈리네요. R에다 N 대입하는 거죠. 예. 그러면 N-1 그리고 Q의 0제곱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얘를 P 플러스 Q의 N-1제곱이라고 쓰시면 납득이 될 거예요. 납득이 되시죠? 예. 근데 아까 앞에서 뭘 했나? 얘 합이 1이 됐죠. 그럼 얘가 1이겠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실제로 다 곱해서 더해봤더니 MP가 되더라 라는 사실을 증명한 겁니다. 됐니 안 됐니? 됐죠? 이거는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 서술형 평가도 나오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높은 빈도로 나와요. 이항분포의 평균을 구하는 공식을 증명하시오. 알겠죠? 왜냐면 이게 수원 시그마를 다루는 거, 조합 다루는 거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항 정량도 연관돼 있고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 되게 이걸 서술형으로 내고 싶은 문제예요. 사실 마음은 분산을 내고 싶은데 분산은 이거보다 훨씬 복잡하거든. 자, 분산도 한번 봐볼게. 일단 이해는 됐지? 그죠? 이해됐죠? 이항정리 내용을 잊었으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항정리를 다시 한번 보고 여기를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알았니? 자, 다음. 그러니까 이항정리가 한 번 나오고 끝나는 단원이 아니라고 나 그랬잖아. 잘해야 한다고. 잘해야 한다고 했죠? 예. 두 번째. 제곱의 평균을 구해볼게요. 왜냐면 제곱의 평균만 구하면 분산은 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도 평균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됐죠? 이해됐잖아? 예. 분산이 뭐가 어렵냐면 저 공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제 여기서 즉시 변형을 뭔가를 하는데 이 변형이 좀 납득하기 힘들어요. 만약에 이 분산을 구하는 공식을 내가 실제 증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실제로 다시 합쳐보면 원래 게 되거든.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바꾸느냐 라는 거에 대해서 설득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굳이 설명을 하자면 얘가 뭐예요? NP인 걸 알고 있으니까 저걸 NP로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NP라는 사실이 증명되잖아. 방금 좀 전에 평균이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저걸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하겠냐면 앞쪽에 있는 이 시그마 있죠? 얘는 R도 들어있고 R-1도 들어있어서 0을 집어넣은 것과 1을 집어넣은 건 둘 다 의미가 없어요. 그럼 아까처럼 2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R은 2부터 N까지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조합을 다시 같은 것이 있는 순위로 바꿉니다. 그러면 n팩 r팩분의 r팩 n-r팩분의 n팩이 되는데 r과 r-를 약분될 거기 때문에 실제로 분모에 뭐가 남냐면, 한 번은 보셔야 되는 거라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r-2팩이 남습니다. 앞에 거 두 개 약분돼 가지고, 그 다음에 n-r팩이 남고 위에는 n팩이 남는 거죠. 그리고 P의 R제곱, Q의 n-R제곱이고 뒤에는 무엇이다? NP이다 라는 거 아는 거예요. 이게 NP라는 사실은 앞에서 증명이 됐잖아요. 그죠? 예. 자, 얘도 다시 조합으로 변경해서 증명을 할 거라 이 n팩토리얼에서 n과 n-를 뽑아냅니다. 그러면 이걸 이항정리로 다시 원래대로 바꾸는 관점이라서 P도 두 개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평균을 구하는 공식을 의미 있게 이해했으면 여기서 이걸 왜 뽑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뭘로 바뀌냐면 n-2 팩토리얼로 바뀌고, 얘는 r-2 팩토리얼 그대로고, 여기는 n-r 팩토리얼 그대로인데 여기가 P의 r-2 제곱으로 바뀌죠. 그래서 여기도 Q의 n-2 r-2로 바라봐 주시면 됩니다. 변한 거 없어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실제로 2부터 집어넣어서 식을 써볼 건데 먼저 조합으로 바꿔서 관찰해 볼게요. 이렇게 되거든? 맞지? 2부터 넣는 거니까 n-2c0 P의 0제곱 Q의 n-2제곱이 돼요. n-2c1 P의 1제곱 Q의 n-3제곱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n-c2 cn-2 P의 0제곱 Q의 n-2제곱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얘가 다시 P 플러스 Q의 n-2제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면 좀 식이 멀어졌는데 색깔 다르니까 구분되시죠? 얘는 n-1 P의 제곱 더하기 np이다
이게 된 거잖아요. 굳이 추가로 정리해보면 n제곱 p의 제곱 마이너스 np의 제곱이 나오니까 np로 묶으면 1-p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걸 q라고 쓸 수도 있겠죠. 좀 이따 하고요. 네.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곱의 평균이 n제곱 p제곱 더하기 np 1-p였고요. 평균의 제곱은 n제곱 p제곱이겠죠. 이게 사라져요. 그러면 np 1-p만 남는데 이걸 npq라고 써도 되겠죠. 왜냐면 n 플러스 p 플러스 q는 1이니까. 그래서 분산의 변형식을 증명하고자 한다면 여기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평균의 식을 증명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걸 서술형으로 내면 과연 몇 명이 이거 맞출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만약 기말고사 어렵게 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를 안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 말고는 어려울 만한 내용이 없거든. 어떤 선생님이든 이걸 건드리게 돼요. 알겠죠? 여기 지금 기말고사 내용이에요? 네, 맞습니다. 기말고사 내용입니다. 이걸 할 줄 아시면 거의 이제 확통 마스터했다고 보시면 돼요. 통계죠. 어려울 만한 내용이 이거밖에 없거든요. 알았니? 저 2학년 할 때 네. 맨 마지막에 네. P랑 Q랑 아, 위치가 바뀌었네요. 죄송해요. n-2제곱하고 0제곱이어야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이항 정리의 중요성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를 하러 이제 다시 내신반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항 정리 졸라 열심히 공부하게 돼요. 왜냐면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한 번 더 나오고 또 이항 분포에서 나오는데 애당초에 이항 정리를 자유롭게 다루지 못하면 증명을 시도조차 할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예. 시도도 못합니다. 그냥 속수무책으로 못하는 거죠. 예. 그런 느낌이고요. 넘어가도 되겠니 친구들? 어쨌거나 증명은 다 해드렸어요. 이게 맞다라는 건 납득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고. 자, 10번 볼게요. 실제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문제를 보시면 되게 쉽다는 거 알게 돼요. 보세요. 증명이 어렵다고 했지 문제가 어렵다고 안 했어요. 자, 어떤 질병에 대한 치율이 90%다. 그러면 여기 안 가도 되니? 네. 저 그 학원 끊어가지고 아, 진짜? 치율이 90%니까 치유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뭐란 얘기예요? 10분의 9란 얘기예요. 맞잖아. 10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는다는 건 이 약을 환자에게 사용하는 시행의 횟수가 10회란 얘기예요. 이때 치유되는 환자의 수를 확률 변수 X로 잡았죠. 즉 치유가 성공하는 횟수의 관점입니다. 아, 이건 횟수니까 이항 분포다. 이렇게 해야 돼요. 실제로 문제에서 이항 분포입니다. 이렇게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확률이 정해져 있고 환자마다 독립시행이겠지. 야, 이 환자가 나오면 난 죽어야 돼? 이런 거 아니잖아. 환자마다 독립시행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면 문제 풀 때 X 쓰는 거예요. X는 B 10 0.9.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확률 변수 X는 이항 분포 B 10 0.9를 따르는군 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통계 문제에서는 어떤 특정한 확률 변수가 어떤 확률 분포를 따라가느냐 이게 풀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걸 쓰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서술형 답안 작성할 때는 뭐라고 쓰셔야 돼요? 확률 변수 X는 이항 분포 B 10 0.9를 따른다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알았니? 매번 그 쓰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그럼 봐라. 평균이 얼마나 쉽냐. 2x는 얼마야? 10 곱하기 10분의 9죠. 그러면 9다. 근데 졸라 상식적이지 않냐? 아니 질병을 치유할 가능성이 90%인 약으로 10명 치료하면 9명 나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은 사람들이? 1명 나을 걸로 기대되냐 혹시? 아니 그렇잖아. 오 그러네. 100명 치료하면 90명 나올 것 같고 1000명 치료하면 900명 나올 것 같고 그런 거잖아. 그런 거예요. 그렇다라고 말하는 거죠.
9명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그죠? 예. 분산은 9에다가 10분의 1 곱하시면 되죠. 0.9. NPQ니까 NP가 이미 구해져 있으니까 Q만 곱하는 거예요. 이해됐어? 자, X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건 그냥 분산의 변형식 물어보는 거죠. 얘는 분산에다가 실제로 평균의 제곱을 곱하시면 되는 거죠. 식이 익숙해지시라고 식을 제가 계속 써드리고 있는 거예요. 0.9 더하기 81이니까 제곱의 평균은 81.9다. 이렇게. 이해됐냐, 양아들? 누가 와서 아무리 재밌게 수업을 해도 재미있을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알겠죠? 네. 영상 찍었으니까 올려놓을 거니까 혹시 오늘 졸아가지고 좀 세세하게 듣지 못하는 친구들은 문제 풀 때 막힘이 있으면 이거 제대로 듣고 푸세요. 그럼 안 막혀요. 알겠죠? 제가 설명한 내용만 다 알고 있어도 문제를 못 풀 수 없어요. 풀어보시면 알 거예요. 알겠죠? 자, 11번 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9번 던져서 1 또는 2의 눈이 나온다. 무슨 말이에요? 1 또는 2의 눈이 나오는 사건의 확률은 주사위 확률이니까 니네 알잖아. 3분의 1이잖아. 그치? 그럼 어떤 사건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이다. 근데 횟수가 X지. 아, 횟수 보고 뭘 깨닫는 거예요? 이항분포구나. 맞아요? 그러면 이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를 따라가는데 시행의 횟수는 9회입니다. 확률은 3분의 1이에요. 됐잖아. 그러면 2x가 얼마예요? 9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얼마다? 3이군. 근데 상금은 3x 더하기 2원이잖아. 근데 이건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변환된 별량의 평균이니까. 그러면 11원이군. 이게 기대값이 이거구나. 주사위 한번 던졌을 때 기대값 11원이다. 그럼 카지노는 얼마에 받겠어요? 20원 이렇게 받는 거지. 알았니? 자, 이제 2번은 약간 비트는 고난도 문제입니다. 이건 뭐냐면 NP만 무지성으로 외워서 문제 푸는 애들 많겠지. NP, NPQ만 외우면 문제 다 푼단 말이야. NP만 무지성으로 외운 학생들을 견제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평균을 구하는 식을 쓸 줄만 알아도 풀 수 있어요. 쓸 줄도 모르면 문제 못 풉니다. 알겠죠? 이 무슨 말이냐면 이 증명까지 못해도 돼. 근데 이 식을 쓸 줄 알아. 그럼 풀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진짜 무지성으로 NP, NPQ만 외워가지고 단만 애들 엄청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확통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어도 필요한 거 몇 개만 외우면 문제를 다 푼다고. 그래서 기말고사 변별력이 없다니까?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 고민을 많이 하지. 이걸 좀 생각하고 공부한 친구들을 구별할 수 있는 문제를 내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런 문제를 낼 때 이런 증명을 내거나 아니면 이런 문제를 내요. 아시겠죠? 자, 가볼게. 한 개의 주사위를 3회 던져서 1의 눈이 나온 횟수, 또 횟수 나왔죠? 아, 이항분포구나. 그럼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를 따라갑니다. 시행의 횟수는 3회입니다. 1의 눈이 나오니까 확률은 6분의 1이에요. 자, 여기까지 됐잖아? 맞지? 제일 멍청한 애들이 이제 문제 어떻게 푸냐면, 아, 이 X가 3 곱하기 6분의 1이니까 이거 2분의 1 아니냐. 그러면 2의 4의 x제곱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4의 2분의 1제곱 2이지라는 애도 있어요. 그럴싸하냐? 그럴싸하냐고. 이게 뭐가 그럴싸해. 이런 건 증명한 적이 없어. 안 같아요. 우리가 증명한 건 여기가 1차식일 때밖에 안 했어. 4의 x제곱은 무슨 지수함수를 통과했는데 이런 게 성립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성립할 리가 없지. 리가 없어요. 리가 없다. 이렇게 해서 오답을 내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자, 평균의 식만 쓸 줄 알면 문제 푼다고 했죠. 자, 그러면 2의 4의 x제곱 이 평균의 식을 적어볼게요. 그럼 시그마 x는 0부터 3까지 돌아갑니다. 시행 횟수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확률 변수는 4의 x제곱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걸 취할 확률은 독립시행의 확률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했니 친구들? 이해했어?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얘랑 지수가 같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써도 되는 거냐면
시그마 x는 0부터 3까지 3cx 곱하기 6분의 4의 x제곱 6분의 5의 3 마이너스 x제곱이죠. 근데 이러면 이항정리에 의해서 얘는 6분의 4 더하기 6분의 5의 세제곱의 전개식을 적어놓은 거하고 같습니다. 맞잖아? 그럼 6분의 9니까 2분의 3이에요. 그래서 기대값은 8분의 27원이다. 이렇게 계산하셔야죠. 내가 말했잖아. 뭐만 쓸 줄 알면 문제 풀 수 있을 거라고. 평균의 식만 쓸 줄 알면. 선생님 이걸 쓰고 못 풀면 어떡하죠? 그럼 이항정리 모르는 거잖아. 이항정리 모르면 안 된다니까요. 알겠죠? 이항분포를 공부하는데 이항정리 모르면 안 돼요. 알았니? 그리고 셀을 풀어보시면 이항정리에 관련된 문제가 제일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확률 질량함수를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가 알고 확률 분포표를 그릴 필요도 없으니까 평균 분산 공식도 다 알고 있으니까 문제화시키기 제일 좋은 거지. 이해하겠니? 예. 여기까지 하면 한 단원을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예. 과제 해오시면 될 것 같고요.